자세하게 진짜 전략을 통해서 이슈들 알아보면서 또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국 시장 정말 강하죠. 4개월 연속 상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또 연중으로는 마이너스 유지했던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이제는 또 플러스로 전환이 되는 양상이었는데 연준의 정책이 앞으로 더욱더 미국 증시에 기름을 부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에 동일하시나요? 네, 여태까지 보았는데 계속해서 네. 더 붙는다고 하니까 어쨌든 지금 입장에서는 뭐 지난번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던 것 네. 같은데 이제 적정한 측정 지표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경제학과 나오고 경제대학원까지 제가 6년 정도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일관된 박사까지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일관된 흐름 중에서 두 가지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첫 번째가 가격이고 그 가격이 형성되는 시장, 그거에 대한 로직을 공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번뜩이는 걸 나오게 되면 이제 박사도 따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생각을 해서 가치라고 하는 건 뜬구름 잡는 거죠. 이게 새우깡 한 봉지 가치가 도대체 얼마냐? 어떤 사람은 아 이거 살만 찌고 별로 안 좋으니까 별로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소주 먹는데 새우깡 없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 2,000원이든 3,000원이든 난 무조건 산다라고 네. 하면서 살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 좌우에 치우친 사람들이 섞여가면서 적정한 가격을 만들어내고 그거 그럼 새우깡 한 봉지 1,500원에 하자라고 하는 거. 그 가격이 1,500원이 결정이 되면 공장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내가 1,500원어치 팔려면 많이 남는 장사네. 공장 더 늘리고 사람도 뽑아다가 돈 좀 빌려다가 그 새우깡 막 찍어내자라고 하면서 그 캐파를 늘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우깡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빠지면서 1,500원 하던 새우깡이 1,200원, 1,0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거. 그렇게 되면서 시장의 적정한 가치의 균형점을 찾아가면서 업앤다운을 한다라고 하는 거가 자유시장 경제의 핵심이다라는 거고 그거 별로 할 거 없으니까 그거 정부가 알아서 할게라고 하는 거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시장 이거 필요 없어라고 하는 거 시장을 부인하는 거가 공산주의라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의료계 사태부터 시작을 해서 증권시장, 주가가 오르는 부분 이런 것들로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정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거 뭉개지면 더 이상 경제를 버티고 뒤에서 어떤 부분에서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자산 가격 거품을 일으키자. 그 1차 타겟은 뭐였냐면 부동산이었고 그게 올라갔는데 실제로 소비와 어떤 경제활동으로 이어지느냐라고 봤을 때 그게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미국이고 유럽이고 전부 전 세계가 전부 방향을 이쪽으로 틀어서 여기다 거품 만들어서 사람들 소득 높여주고 그 돈 쓰게 되면 경제가 돌아가게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장이 자연스럽게 가치를 찾아가면서 가격이 움직이는 변동에 대해서 밑에 방향은 정부가 규제를 해주고 윗방향으로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는 그런 판을 열어준 거다라고 하는 거. 그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에 대한 어떤 지표들이 어떤 거냐. 밸류에이션 부담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될 것만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이거 앞으로 괜찮을 거야 라고 하니까 소수 일부 종목 섹터에다가 돈을 밀어넣는 거. 그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시장 평균, 뭐 10년, 20년 평균부터 시작해서 단기적으로 시장 평균 대비 엄청난 이격도를 만들어내면서 과열 지표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미국 시장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크 기업들의 비중 자체가 50% 이상을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단기 상승권에 진입을 하게 됐고요. 페드가 말했던 시장 친화적인 기업, 거기서 하나는 남겨놨습니다. 이거 정말 마지막 히든카드라고 볼 수 있는 YCC 일드 커브 컨트롤인데 장단기 금리차가 장기는 비싸고 단기는 뭐 예를 들어 단기가 1%면 장기는 3% 해서 일드 커브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혹시 뒤집혀갖고 인플레 때문에 단기 금리 폭등하고 장기 금리 내려오게 되면 시장이 꼬꾸라지는 핑계가 되는 거니까 월스트리트에서는 제발 이것 좀 막아주세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침묵했지만 니들이 걱정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하면서 페드 의장이 달랬습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생각보다 YCC는 안 내놓네 라고 하면서 잠깐 빠졌다가 생각해보니까 이 양반이 비둘기다. 굉장한 비둘기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들어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지금 제가 시가총액 대비 GDP 비율 관련된 내용 어떤 차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걸 보시면요.
요게 지금 닷컴 버블 때 요 동그라미 친 부분이 닷컴 버블 때의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2001년, 2000년 예, 그때군요. 1999년 닷컴 버블 있을 때 이런 거고요. 지금은 182, 그때가 한 145 정도 됐습니다. 요걸 넘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부담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는데 돈 계속 풀면서 유동성으로 지금 장을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네. 하는 거고 이게 앞으로도 스카이라케팅에서 더 올라갈 거야라고 베팅을 할 거냐 아니면 이거 밑으로 좀 빠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대비를 할 거냐라고 하는 건 투자자가 알아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제가 늘 말씀드렸던 한 사람이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역도 선수가 20년을 트레이닝을 해갖고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해서 금메달을 따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체격 구조, 골격 구조 그리고 사람이 근육이라고 하는 거가 로봇 팔처럼 유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웨이트를 해도 뭐 자기 몸무게 10배 승배를 들 수 없다는 거 그것 자체가 이거라는 겁니다. GDP라고 하는 것이 1이라고 했을 때 지금 그거보다 1.8배 정도 되는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밸류는 비싸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시가총액 상위 업체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정확하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섹터 중에서 바이오, 파마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IT 플랫폼 섹터라고 하는 테크 섹터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필수 소비재. 아무리 집에 있는다고 하더라도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써야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서프라이즈가 나고 나머지는 GDP 마이너스 나는 것처럼 30%씩 다 썰려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신고가를 갱신하는데 다우랑 S&P가 인제서 바득바득 올라오고 전고점 갱신하는 부분으로 오는 거가 이런 부분에서 오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과도하다라는 거죠. 예전에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100년 전에 철도 회사, 그 다음에 40년, 50년 전에 철강 회사 이런 애들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테슬라, 애플, 아마존처럼 어떤 시가총액 비중이 굉장히 커졌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포 탐욕 인덱스, 이 Fear and Greed 인덱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CNN 거기 홈페이지에 가보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동 평균들 대비 얼마나 많이 많이 벌어져 있느냐, 빅스 지수가 어떻게 됐느냐, 콜옵션, 풋옵션 여기에 대해서 비율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그거를 점수화해서 게이지화 시킨 겁니다. 78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하면 제가 본 것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도 있고 플랫폼 기업도 있고 그래 그냥 들어가자라고 하면서 윗방향으로만 지금 보고 있는데 그게 정도적으로 이렇게 멀리 한번 떨어져 보니까 사상 최고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투자자들께서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번 주에 경제지표 일정을 많이 나올 겁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올 거니까 고용지표하고 그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물가지수 관련된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포지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ADP 고용이라든가 신규 실업 수당 청구수 그리고 실업률 관련된 지표는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요게 이제 거꾸로 해석이 됩니다. 안 좋게 되면 정부가 돈 더 풀 거니까 오케이 시장 더 올라가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회복되는 속도 자체가 어떤 너무 완만하거나 아니면 그 기대 이하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좀 주의를 기울이면서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가총액 GDP 비율을 보니까 정말 경기와 주가의 괴리가 상당하다. 거품이 언제 꺼져도 이상할 거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주식시장은 더 갈 것이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국내 증시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 지금 확산이라는 또 악재가 있지만 그래도 유동성이 풍부하잖아요. 조심은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어느 종목이 또 올라갈지 진단이 또 필요해 보이는 부분인데요. 국내는 어떤가요? 네, 국내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따라가고 있는 거고 플랫폼 기업들 그렇죠. 카카오 저거 하면서 쿠팡도 나스닥 상장한다고 이러면서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을 먹여 살리는 거 반도체, 바이오, OLED, 5G, 5G는 사실 아니었다가 이제 장비 투자가 3G에 비해서 5G가 더 크게 되니까 삼성이 그것도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5G부터는 이제 B2C 통신사에 대한 어떤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이라든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산업 파생 부분에 있어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포기하지 말자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스팟 가격이 급락을 하다가 딱 멈췄습니다. 중국 화웨이가 미국에서 규제하면 반도체 못 사올 것 같으니까 한국 와서 미리 물건 좀 줘라고 하면서 땡겨서 가면서 반도체 가격 하락하던 걸 막았기 때문에 반도체 주가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락을 하다가 시장을 받쳤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그게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지수는 많이 안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입장에서 바이오라든가 카카오, 네이버를 팔아라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떨어지면 더 사볼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지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 테슬라 그 배터리데이라고 합니까? 그 부분에서 테슬라가 뭔가 기발한 것들을 맨날 내놨기 때문에 9월 22일 되면 한국의 배터리 산업 자체를 휘청휘청하게 할 어떤 악재를, 그러니까 경쟁업체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테슬라가 배터리도 우리가 다 해버릴 거야. 네. 그러면 한국산 배터리 안 사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금 어떤 부분에 있었는데, 주말로 다가오면서 다시 그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회복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조금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 건 맞는데 그 뒷단에 있는 뭐 기술적인 부분, 음극재, 양극재는 이미 다 끝났고, 음극재, 수명, 그다음에 에너지 밀도, 그다음에 안정성,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어떤 발전을 이뤄내는 거, 이쪽에 대해서 주가를 준다. 그러니까 배터리 섹터 자체가 커지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부품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바이오 쪽에서 이게 참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거 10년 전에 바이오도 지금 수소차처럼 테마주였습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였고, 배터리도 10년 전에 전기차 배터리 한다라고 하면 LG화학 자들 뭐 하냐라고 했는데, 지금 10년째 되면서 기술 개발하고 비용 낮추고 하다 보니까 글로벌 1등이 된 거고, 이 바이오에서 CMO 같은 부분들은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이미 시가총액이 많이 커져서 시가총액 2위가 반도체 다음 바이오냐라고 하면서 어떤 그런 부분에 기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뉴스들 나오는 것들, 내용들을 조합해서 여의도에 나오는 소문들을 조합해 보면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그 공장이죠. 그러니까 공장을 딱 지어놓으면 생산업체들이 와서 우리 것 좀 만들어줘라고 하면서 OEM, ODM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주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그다음에 뭐 바이넥스부터 시작해서 이런 업체들이 막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치료제나 백신 관련된 부분은 우리나라는 사실 임상 실험에 대한 환자 수, 군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치료제가 있고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치료제가 있으면 사람한테 백신을 주입했다가 잘 안 낫고 뭐가 이상하면 치료제를 딱 집어넣어서 사람이 멀쩡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두 가지가 다른 데에서 좀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넥신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1차적으로 임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 중심으로 매기가 이어질 거고, 이 백신 개발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3가, 4가 이렇게 하면서 신종플루 백신도 이게 주사를 맞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들은 코로나도 앞으로 이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 맞았는데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제 맞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고,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은 요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쪽으로 연관이 돼 있어서 기술이 핵심적인 거가 개발이 되는 업체는 꾸준하게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셀트리온, 그다음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멀리 보고 베팅을 하셔도 되는 그런 포인트에 와 있다라는 거,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 예탁금 관련된 부분에서 차트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비주얼적으로 보시면 이게 지난번에 왔던 그 차트 내용보다 지금 54조 정도 됐습니다. 이게 상당하네요. 상당하죠. 근데 예. 이 추세가 꺾일 것 같지 않다라는 게 문제인데, 요게 이제 예전에 99년도라든가 닷컴 버블이 있기 전에 그때도 바이코리아 펀드부터 시작해갖고 미래에셋의 어떤 펀드들이 자금, 시중 자금을 막 끌어올리면서 주가를 막 들어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저 롯데칠성부터 시작해갖고 사이다 만드는 업체 뭐 저거 돈 얼마나 버냐라고 했는데 가치가 좋으니까 쓸어 담자라고 하면서 주가를 막 끌어올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 펀드라든가 사모펀드, 공모펀드 할 것 없이 그쪽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개인 투자가들이 직접 들고 들어와서 여기다가 지금 꽂고 있는 건데, 앞으로는 돈 벌 수 있는 구석이 없기 때문에 요게 50조인데 어떤 전문가들은 100조, 제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옛날 대비했을 때는 200조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200조요? 네. 그런 상황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우리의 예측보다 리즈너블한 어떤 상태보다도 항상 넘어갔기 때문에 200조 불러서 그렇게 그게 이유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뭐 그렇게 미칠 건 없다라는 생각은 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요. 네, 예. 전문가들은 100조 정도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결국 뭐 살 거냐? 지금은 플랫폼 업체라든가
잘 모르니까 대형주, 유명한 주식들을 막 사 모으겠지만 나중 되면 배당 5%만 줘도 나 주식 살래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주식을 박는 그런 형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흐름이 변화되는, 그러니까 그걸 전문 용어로 하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터닝하는 네. 포인트가 나오느냐, 이제 그거를 한번 보시는 거는 요 고객 예탁금하고 한번 연동을 시켜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에서도 그런 점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종목이 될 텐데 종목 또 빠르지만 또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말씀해 주신 종목 가운데 수익률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자면은 테라사이언스 8월 3일 언급하시고 뭐 15% 넘는 수익률 기록했고 현대차도 10여 %,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언급하시고 뭐 20몇 % 수익률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종목부터 간략하게 리뷰하고 이번 주에 관심 종목으로 넘어갈까요? 네, 종목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다 맞아요. 보니까 뭐 네. 오르고 방송하고 나서 좋다, 이거 잘했구나라고 하고 돌아서서 뭐 한이틀 지내다 보면 또 뭐 본전 와 있고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추세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리기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되기 때문에 돈이 몰려답니다. 종목별 순환 장세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바이앤홀드, 이 주식은 내가 끝끝내 갖고 갈 거야라고 하는 주식에 대해서 세팅하기 굉장히 어려운 장세다라는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뭐 재벌 어떤 분들의 경영진이 바뀝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를 이제 자식이 물려받을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 그런 핵심 그룹에 있는 것 중에 현대차 뭐 잘하고 있지만 지분 가져와야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그 관련된 지배구조 개선에서 핵심이었기 때문에 주가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서 그 수소차하고 전기차하고 연결이 되어 있겠지만 그 관련된 부분에서 자회사들도 한번 잘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한화그룹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가 알토란 같이 숨겨놓은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아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해놔야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회장님이 이 부분에서는 이걸 놓치게 되면 경영권을 잃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있고, 그 SK그룹 같은 경우도 SK, 주식회사 SK,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하나 같은 경우는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글로비스 같은 거 잘 보시면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장기적으로 홀딩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삼천당 제약이라든가 뭐 제넥신, 그 다음에 메지온, 유나이티드 제약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에 상당폭 많이 올라기는 했지만 이번 주에도 좀 지속적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현대 리바트나 LG 하우시스 정부 정책이 이제 9월 말로 되면서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가 언제 시작하는지 잘 보시면서 그린 뉴딜 관련된 부분에서 22조 원 정도는 전부 공공 기업들의 공공 어떤 장소, 생활관부터 시작해서 학교 이런 것들의 어떤 보수 공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관심 섹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 주는 5G 관련된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뭐 미국의 주파수 경매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매크로셀이라고 하는 기지국 한마디로 많이 세우고, 프론트홀이라는 걸 쉽게 생각해서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하고 전화회사, 전기회사, 전화회사, 그 통신회사하고 가장 가까운 접점을 만드는 그 설비들하고 그런 부분에서 투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OE솔루션, HFR, 그 다음에 뭐 에이스테크 이런 것들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소재 부품 관련된 부분에서 반도체 가격 빠지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파는 게 아니라 바스켓으로 내년에도 좋아질 수 있는데 그냥 팔자라고 하면서 같이 도매금으로 내려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테스나라든가 ENF 테크놀로지 같은 거, 동진 세미캠 같은 주식들은 조금 빠지면 밑에다 해놓고 한번 잘 사보시면 믿져도 내년 되면 어차피 살아날 거기 때문에 그런 쪽을 한번 잘 지켜보시면 큰 무리 없이 뭐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투자 유망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